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예산을 6조 8,5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7% 이상 증가한 건데 3년 만에 적자 편성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6조 8,519억 원입니다. 액수가 올해보다 4,500억 원 이상 늘어 7.2% 증가했습니다.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복지 부문입니다. 기초연금 5,600억, 생계급여 1,900억, 2년차 사업인 육아 기본수당 310억,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6억 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첨단 산업과 일자리 창출, 접경지역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선정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민수당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 접근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업인만이 대상이 아닌 또 어업인이라든지 축산인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반영이 돼야 돼서. 하지만 계획한 예산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현재 강원도와 도내 시군 예산 집행률은 69.7%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입니다. 확대 재정을 통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신 지역개발기금 650억 원을 차입해 3년 만에 적자 예산 편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강원도 개발공사의 강원랜드 주식을 200억 원어치 사들이기로 했지만 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또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0억이 초과된다 그러면 200억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일정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6조 8천억 원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786억 원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556억 원 증가한 반면 지자체 이전 수입 73억 원, 자체 수입 111억 원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은 교직원 인건비가 1조 6,1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학교 시설 개선에 3,016억 원, 교육 공모직 인건비 2,369억 원입니다. 특히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에 306억 원, 무상교복 지원에 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콜센터와 청소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1층 로비. 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업체 노동자들이 병원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병원 콜센터에서 진료 예약 등을 받거나 병실에서 청소 업무를 맡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올해 4차례 파업을 벌였고 이번에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하청용역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으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노동자들은 병원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특성상 주사기에 찔리는 등 감염 위험이 큰데 병가조차 쓸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들의 경우 심리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 안 하고 명에 들어갔어. 내가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들 병원에서 알아줍니까? 폐렴이 걸리면 병가 없습니다. 여지껏은 용역이 3일 이상 결근을 하면 무조건 사직을 시켰습니다. 또 최근 서울대와 경북대 병원이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약속했는데 유독 강원대병원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측은 협상에 성실히 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측은 콜센터에 병원 직원을 투입하는 등 파업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이 무기한 파업으로 진행되면서 양측의 양보가 없는 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구로 지정된 원주에서 원격 진료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보안 시스템 구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안전성을 높여 전체 실증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격 진료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터넷 기반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보안이 중요한데 의사회에서는 불안전한 보안 시스템으로 인한 해킹 가능성을 원격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FDA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된 의료기기를 리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보안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최적화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주시가 MCC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보안성 문제, 또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대안들을 속속 묻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가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된 시스템은 관련 기업의 지원에 국내외 시장 진출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개개인의 정보가 수집되어서 안전하게 활용되고 그래서 다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보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퍼런스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시스템이 개발되면 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주택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거주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일단 거처는 마련이 됐지만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닌 상태인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 주차장에 태풍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데 24제곱미터로 조금 큰 원룸 정도 넓입니다. 방 한 칸에 거실 겸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은 온정의 성품으로 마련됐습니다. 졸지에 집을 잃고 한 달 이상 마을회관 등지에서 지내온 이재민들은 가족끼리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걸 반깁니다. 집이 없으니까 임시 살아도 좁아도 그냥 뭐 다른 집 얻어갖고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집이 없는데. 태풍 미탁이 핥히고 간 삼척의 수재민 임시 거주 시설은 32동입니다. 한 동에 2,200만 원씩 모두 7억 2천만 원을 들여 국가에서 설치해 줬습니다. 집을 다시 마련할 때까지 기본 1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생활은 참고 견딘다고 해도 무너진 주택을 다시 지을 일이 큰 걱정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라 공사는 내년 봄에나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순조롭게 공사를 해도 내년 6월은 돼야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건축비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는 가구에나 해당하는 일정입니다. 주택 파손에 지원되는 금액은 의연금을 포함해도 최대 1,800만 원. 이걸로는 집을 새로 짓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갚을 일이 문제죠. 그죠? 하여튼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산불과 같은 사회적 재난과 달리 자연재난은 성금 지원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재민들의 재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인 무릉계곡은 현재 탐방로 이외에도 절경 구간이 많지만 개방 구간은 수십 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국민 관광지로 개방된 40여 년 만에 추가로 탐방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승 제37호인 동해시 무릉계곡, 두타산과 청옥산 자락에 위치해 무릉 반석과 용추 폭포 등이 유명합니다. 지난해 유료 입장객만 40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1977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탐방로 추가 개설이 부진해 관광객들의 관심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무릉계곡 입구인데요. 현재는 제 오른편에 관음암 등산로만 개설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이 왼쪽 편에 배틀바위 등산로가 추가로 개설됩니다. 동해시와 산림청은 배틀바위와 두타산성, 박달령을 잇는 5.34km의 탐방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배틀바위는 배틀을 세워놓은 것처럼 험준한 바위 형태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지형이 험해 일반 등산객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산악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틀바위 탐방로는 왕복 2시간 코스로 무릉계곡 주변의 절경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자연 친화적으로 산길을 정비하고 무릉계곡 일대 훼손을 줄이기 위해 기존 탐방로 일부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등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km 중에서 20km 정도는 폐쇄를 하고 나머지 18km 대에서 좀 안전 점검을 통해서 일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릉계곡 배틀바위 탐방로는 내년 4월쯤 완공돼 개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고등학교마다 수험생을 응원하는 수능 출정식을 열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주 상지여고에 이어서 오늘은 춘천여고, 내일은 춘천고등학교 등 도내 각 고등학교에서 수능 출정식을 열고 재학생과 선생님의 응원 메시지와 공연 등으로 수험생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수능 이틀 전인 오늘은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내 7개 시험지구에 도착하고 수능 하루 전인 내일은 수험생 예비 소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강원도가 여론 조성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난 2008년 7월 이후 지역 경제 피해는 4천억 원, 관련 기업 피해는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남북한 당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정치적인 면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민들의 생존권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경일 고성군수, 최윤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 대표, 그리고 전경수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원랜드가 민간업체에 홍보비를 주고 인적 자원 관리가 우수하다는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민간업체 측에 홍보비 명목으로 2017년부터 3년 동안 800만 원씩을 내고 인적 자원 관리가 우수하다는 상을 같은 기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랜드는 채용 비리 논란으로 전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해 권성동, 염동열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내년 초부터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가스 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도 국비 심사에서 강원도가 요청한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 119억 원 전액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대관령 올림픽 플라자에 추진되는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3년 뒤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은퇴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지혜의 청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혜의 청은 고학력과 전문성 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교육과 맞춤형 생애 재설계 등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기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지혜의 청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춘천시는 강원도와 협의를 벌인 뒤 내년 6월쯤이면 재단이 출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은행나무 천년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내년부터 3년 동안 15억 원을 들여 열양면 유천리 3만 9천 제곱미터 면적에 은행나무 군락지와 산책로, 전망대 등을 갖춘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천년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은행나무 900여 그루를 옮겨 심었으며 주변 경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